지금 당장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을 켜서 동네에 있는 필라테스나 헬스장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바디 프로핏 열풍에 미쳐 있었습니다. 퇴근 후 저녁 골든타임 레슨을 잡는 건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어려웠고 거리엔 레깅스를 입은 사람들로 넘쳐났죠. 그런데 지금 그 화려했던 자기관리의 성지가 아주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선착순 파격 할인, 월 3만 원대라는 화려한 현수막 뒤에서 정작 문 앞에는 내부 수리 중이라는 종이 한 장만 붙은 채 사장님이 증발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피트니스 업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된 거대한 폰지 사기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피트니스 업계의 몰락과 그 속에 감춰진 돈의 배신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바디 프로필에 미쳐 있었습니다. 2선 30 직장인들은 월급을 털어 1년치 회원권을 끊었고 인기 강사의 수업을 예약하는 건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보다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 그 뜨거웠던 자기관리의 열풍이 아주 차갑게 그리고 기이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동네마다 편의점보다 많이 보이던 헬스장과 필라테스 센터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시계 바늘을 2021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팬데믹이 일상을 지배하던 그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는 거대한 피트니스 붐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혹은 보여주기 위해 몸을 가꾸는 데 집착했습니다. 강남, 홍대, 성수동 할 것 없이 골목마다 소규모 부티크 짐과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당시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피트니스 센터의 창업률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인 확장이었죠. 인스타그램에는 레깅스를 입은 오운환 인증샷이 도배됐고 인생에 한 번은 바디 프로필을 찍어야 한다는 강박이 젊은 층을 지배했습니다. 직장인들은 퇴근 후 술자리 대신 헬스장으로 향했고 이것을 최고의 자기관리라고 믿었습니다. 수요가 폭발하니 공급은 더 미친 듯이 늘어났습니다. 건물마다 피트니스 센터가 들어섰고 소비자들은 이 화려한 시설들이 영원할 거라 믿었습니다. 1년치를 미리 내면 반값에 해준다는 달콤한 제안. 어차피 계속 운동할 건데 싸게 하는 게 이득이라는 계산. 그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 수많은 센터들이 어떻게 그 비싼 임대료와 기구값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말이죠. 겉보기엔 건강하고 화려했던 그 성장이 사실은 누군가의 돈을 돌려막으며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금요일 밤 10시. 즐거운 주말을 앞두고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다니던 필라테스 센터장. 회원님, 내부 배관 공사 문제로 다음 주까지 임시 휴관합니다. 혹은 더 잔인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운동복 차림 그대로 센터로 달려가 봅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유리문 앞에는 이미 낯익은 A4 용지 한 장이 덜렁 붙어 있습니다. 불 꺼진 센터 안에는 화려했던 기구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문 앞에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온 다른 회원들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등골이 서늘해지죠. 맞습니다. 불과 이틀 시간 전, 오늘이 마지막 기회, 선착순 50% 할인이라는 말에 홀려 1년치 회원권을 덜컥 결제했는데 그곳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른바 먹튀, 및 우키로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데이터는 이미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더 코리아 헤럴드가 인용한 한국소비자원 코리아 컨슈머 에이전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헬스장과 필라테스 센터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엔데믹 이후 운동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와 비례해 먹튀 피해 역시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코리아 중앙 데일리 역시 이 현상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에 필라테스 사기, 필라테스 스캔급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센터장들이 의도적으로 장기 회원권을 현금 결제로 유도해 단기간에 자금을 끌어모은 뒤 예고 없이 문을 닫고 잠적해버리는 방식입니다. 피해자들은 단순히 돈만 잃은 게 아닙니다.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관리, 재기관리를 해보겠다고 흘린 땀방울. 올여름엔 기필코 바디 프로필 한번 찍어보겠다며 닭가슴살 씹어가며 버틴 시간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이, 누군가에게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피 같은 돈이 사장님의 야반도주 자금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인테리어와 값비싼 기구 뒤에 숨겨진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들의 진짜 장부. 도대체 왜 그들은 멀쩡히 운영하던 헬스장 문을 하루아침에 닫고 잠적해버리는 걸까요? 사장님이 갑자기 불치병에 걸려서? 아니면 정말로 수도관이 터져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극의 씨앗은 이미 여러분이 카드를 긁던 그 순간 파격 할인이라는 달콤한 가면을 쓰고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피트니스 업계의 기형적인 수익 구조, 일명 돌려막기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상황을 복기해 봅시다. 상담 실장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회원님, 안개월 등록하시면 20만 원인데요. 오늘 딱 하루만 진행하는 이벤트로 12개월 끊으시면 월 3만 원꼴로 해드려요. 여기에 운동복, 락커까지 무료입니다. 솔깃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1년치를 끊게 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포레어 중 앵데일리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피트니스 센터나 필라테스 스튜디오들이 초기 자본 거의 없이 무리한 대출과 선불 멤버십 비용, 프리페이드 멤버십 피스에 의존해 문을 엽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 돈으로 기구를 사고 인테리어를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낼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와서 차린 거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 한국 사람이라면 아주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뇌관, 전세제도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사고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갭투자처럼 이들은 회원의 선불금으로 센터를 차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기만을 기도합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라 위험한 금융 도박입니다. 문제는 이 도박판의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The Straits Times의 지적처럼 한국의 피트니스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치킨 게임 프라이시 워에 돌입했습니다. 옆집이 1년 40만 원을 부르면 뒷집은 35만 원을 부릅니다. 가격이 내려갈수록 사장님은 당장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만들기 위해 더 미친 듯이 장기 회원을 모집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이 사업은 운동을 파는 게 아닙니다. 폭탄을 파는 겁니다. 1월에 들어온 김 씨의 돈으로 밀린 12월 월세를 냅니다. 2월에 들어온 이 씨의 돈으로 트레이너 1월 월급을 줍니다.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가 시작된 거죠. 겉으로는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최신식 머신이 돌아가지만 장부상으로는 이미 시한부 선고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탄은 언제 터질까요? 바로 신규 회원 유입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비수기가 오거나 주변에 더 싼 경쟁 업체가 생겨 현금 흐름이 딱 한 달만 막혀도 모래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먹튀 사건은 항상 역대급 할인 이벤트 직후에 터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한 명이라도 더 낚아서 현금을 챙긴 뒤 야반도주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 탈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싸다고 좋아하며 결제했던 그 12개월 할부금은 건강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빚더미에 앉은 사장님의 탈출 자금이었던 셈입니다. 그들은 애초에 1년 뒤까지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폭탄이 터지기 직전까지 시간을 벌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뻔한 사기 행각을 벌이고도 그들은 처벌받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경찰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피해자가 수백 명,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사장 하나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기꾼을 잡아 감옥에 넣고 내 돈을 돌려받으면 끝이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다릅니다. 이들이 야반도주를 하고도 뻔뻔하게 웃을 수 있는 이유, 바로 대한민국 법 시스템의 치명적인 구멍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벽은 경찰서입니다.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면 수사관에게서 충격적인 답변을 듣게 됩니다. 이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문제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돈을 받고 도망갔는데 사기가 아니라니요? 여기서 바로 코리아 중앙 데일리가 지적한 고의성, 일생일투 디프로드의 함정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먹튀,
사장들은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 앞에서 아주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죠. 형사님, 저는 정말 끝까지 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망한 겁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이 한마디가 마법의 방패가 됩니다. 경영 능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 실패는 죄가 아니라는 논리죠. 사장이 나는 노력했다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임대료나 강사 월급을 일부 지급한 기록을 들이밀면 경찰은 이걸 고의적인 사기로 단정짓기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경찰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거나 법원에서 민사로 해결하라며 돌려보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이 노리는 회색 지대입니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하면 될까요? 여기서 두 번째 현실 자각 타임이 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5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떼인 돈은 얼마죠? 100만 원, 많아야 200만 원입니다. 10백만 원을 받겠다고 500만 원을 쓰는 바보는 없습니다. 사장들은 이 가성비의 역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뭉쳐서 집단 소송을 하려 해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하나둘 포기하게 되고 결국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래도 한국소비자원 코리아 컨슈머 에이전시 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비자원에 구제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은 권고일 뿐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장이 나 돈 없어, 배째라고 나오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면 소비자원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저 조정 불성립이라는 종이 한 장만 날아올 뿐입니다. 더 악질적인 건 이 모든 과정이 치밀하게 계획된 기획 파장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폐업 직전 사장은 이미 자신의 명의를 신용불량자인 노숙자나 바지사장, 스트로맨에게 넘겨놓습니다. 진짜 주인은 이미 자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뒤죠. 법적으로 서류상 대표를 아무리 탈탈 털어봤자 나올 건 먼지뿐입니다. 심지어 정말로 사장이 파산 절차를 밟는다고 쳐도 여러분의 순번은 맨 마지막입니다. 파산 시 자산이 처분되면 국세청 세금이 1순위, 은행 대출이 2순위, 직원들 밀린 월급이 3순위입니다. 일반 채권자인 회원의 회원권 환불은요? 사실상 0원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피트니스 시장의 잔혹한 실체입니다. 헬스장은 편의점보다 많이 생기는데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구멍가게 수준도 안 됩니다. 사장들은 이 허술한 법망 위에서 줄타기를 하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고 그 폭탄이 터졌을 때 파편을 맞는 건 오직 정직하게 땀 흘려 운동하려 했던 여러분뿐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없고 사기꾼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말이죠. 자, 여기서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겠습니다. 피해자가 과연 회원들 뿐일까요? 우리는 종종 분노에 가려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놓치곤 합니다. 바로 헬스장과 필라테스 센터의 강사들, 트레이너들입니다. 회원들이 닫힌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를 때 그 안에서는 더 비참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트레이너라고 하면 화려한 바디 프로필, 탄탄한 몸매, 그리고 SNS에 올라오는 여유로운 일상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레깅스와 조명 뒤에 숨겨진 현실은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많은 강사들이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회원들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감쪽같이 속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센터가 문을 닫는 그날 아침까지도 그들은 사장님을 믿고 회원들에게 재등록 이벤트 마감 임박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사장이 시켰으니까요.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분노한 회원들의 화살은 고스란히 연락이 닿지 않는 사장 대신 얼굴을 아는 강사들에게로 향합니다. 너네도 한통속 아니냐? 내 돈 내놔라. 멱살을 잡히는 건 정작 월급 한 푼 못 받은 20대, 30대 청년 강사들입니다. 숫자는 잔인합니다. 통계적으로 이런 먹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강사들이 밀린 급여를 받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한국 피트니스 업계의 기형적인 고용 구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3. 파파쌤 세금을 떼는 프리랜서 신분이죠. 사장님들은 면접 볼 때 능력만큼 벌어가는 거야 라며 프리랜서 계약을 유도하지만 정작 출퇴근 시간은 칼같이 감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센터가 망해서 월급이 몇 달치가 밀려도 노동청은 이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어도 당신은 개인 사업자라 민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옵니다. 몇 달 동안 땀 흘려 수업한 대가인 수백만 원, 심지어 수천만 원의 임금이 사장의 야반도주와 함께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퇴직금은 고사하고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이 없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강사들이 수두룩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사장들이 이들의 심리를 악용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자금 사정이 좀 어려우니 월급의 70%만 먼저 가져가라. 회원 더 모아오면 인센티브로 갚아주겠다. 강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던 회원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밀린 돈을 받고 싶다는 희망 고문 때문에 끝까지 센터를 지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출근해 보면 기구는 싹 빠져있고 사장의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 시간조차 없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하니까요.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피트니스 업계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꿈을 접습니다. 건강을 팔던 사람들이 정작 마음의 병을 얻고 떠나는 겁니다. 피해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주자, 바로 건물주입니다. 건물주면 돈도 많은데 뭐가 걱정이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피트니스 센터나 필라테스 스튜디오는 보통 50평, 100평 이상의 대형 평수를 씁니다. 임대료가 한두 푼이 아니죠. 먹튀 사장들은 보통 폐업 직전 3에서 4개월, 길게는 반년치 월세를 미납한 상태로 도망갑니다. 보증금은 이미 밀린 월세로 다 까먹은 지 오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덩그라니 남겨진 그 거대한 운동기구들입니다. 사장이 야반도주하면서 돈 되는 비싼 기구만 쏙 빼가거나 아니면 처분 가치가 없는 고물 덩어리들만 남겨두고 갑니다. 수십 개의 러닝머신, 무거운 웨이트머신들, 이거 치우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듭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고스란히 임대인의 몫이 되죠.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 해도 이미 사기당한 헬스장이라는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났는데 누가 들어오려 하겠습니까? 상권 이미지까지 박살이 나는 겁니다. 결국 헬스장 먹튀는 회원들의 쌈짓돈만 훔친 게 아닙니다. 열정 페이로 버티던 청년들의 노동력, 그리고 임대인의 자산 가치까지 그 지역의 경제 생태계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고 사라지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법은 여전히 민사라는 말 뒤에 숨어 이 거대한 도미노 붕괴를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지금 대한민국 피트니스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연쇄적인 붕괴는 단순히 운 나쁜 몇몇 소비자가 겪는 불행이 아닙니다. 과열된 바디 프로필 열풍, 거액의 선결제를 유도해 덩치를 키우는 기형적인 돌려막기 수익 구조, 그리고 피해자가 발생해도 사실상 구제할 방법이 없는 구멍 뚫린 법망.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맞물려 터진 총체적인 구조적 재난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사기 위해, 더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가에게 담보도 없이 수백만 원을 빌려준 셈입니다. 그들이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던진 미끼를 문 순간 리스크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필라테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비관적이지만 당분간 이런 먹튀 사건은 계속될 겁니다. 고금리와 임대료 상승을 버티지 못한 한계 기업들이 무너지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그 피해는 막차를 탄 회원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결국 시장은 뼈아픈 구조조정을 겪게 될 겁니다. 저가 출혈 경쟁으로 회원을 모으던 곳들은 사라지고 제값을 받더라도 투명하게 운영되는 곳들만 살아남는 시장 정상화 과정이 오겠죠. 하지만 그 건전한 시장이 오기까지 치러야 할 수업료가 너무나 비쌉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습비개월 등록 시 월 3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표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3개월 단기로 등록하는 것이 내 피 같은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장기 계약을 해야 한다면 절대 현금 일시불이나 계좌 이체를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서 갑자기 리모델링 공사 문자가 오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파격적인 현금 할인을 제안하며 재등록을 서두르라고 하지는 않던가요?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뒤에 숨겨진 차가운 폐업의 징조. 어쩌면 우리는 과시하기 위한 자기 관리의 시대가 남긴 씁쓸한 청구서를 받아들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